2026년 1월 초순 대한민국의 어느 해안가 시험 발사장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함께 솟구쳐 오른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결정체 현무 5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지진계에는 규모 3 이상의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 폭발이 아니라 평양 지하 100m 깊숙이 숨겨진 벙커를 단 한 발로 소멸시킬 수 있는 괴물 미사일의 탄생을 전 세계에 선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무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갖춘 이 무서운 병기의 등장에 주변국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무 5의 실전 배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워싱턴과 런던 그리고 베이징의 국방 관계자들은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재래식 탄두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8톤 무게의 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나르는데 성공했다며 이를 기술적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 또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자국의 주요 도시를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연일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방산, 강국을 넘어 전략 무기 분야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토록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에 열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핵무기급 위력을 내는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겪어야 했던 눈물겨운 사투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는 한국이 처한 독특한 안보 상황이 오히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일 만큼 강력한 괴물 무기를 탄생시켰다고 분석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대칭 전력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숨겨진 저력의 정체는 무엇인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적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창이 된 현무 5의 모든 비밀을 오늘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연구원의 헌신과 세계 최고의 정밀 기계공학 기술이 만나 일궈낸 이 감동적인 성공 신화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진계가 응답했다. 전 세계 군사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현무 5의 충격적 등장. 저는 독일 연방군에서 수십 년간 미사일 유도 체계를 연구해온 마르쿠스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니라 인류가 재래식 화약으로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를 한국이 어떻게 부수어 버렸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사실 저희 독일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현무 5는 공포와 경탄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탄두 무게가 500kg만 넘어도 중량급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그 16배에 달하는 8톤이라는 비상식적인 무게의 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하늘로 쏘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빌딩 한 채를 마하의 속도로 적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의미하며 우리 서구권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적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현무 5의 시험 발사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희 연구소의 지진 감지 장치에 이상 신호가 잡혔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핵폭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뒤흔드는 그 강력한 진동은 한국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의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폭발시켰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 건물의 외벽을 부순다면 현무 5는 그 건물이 서 있는 집안 자체를 증발시켜버립니다. 평양 지하 100m 아래에 숨겨진 그 어떤 천랑공락의 벙커라도 이 괴물 미사일 한 발이면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물리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이것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의 전쟁, 지도부를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공학 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부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이 미사일의 가속도와 하강 속도는 저희조차 고개를 가로젓게 만듭니다. 현무 5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낙하할 때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소형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8톤의 쇳덩이가 초음 속으로 지면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반경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지하시설을 뒤흔들어 기능을 정지시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의 타격 지점을 한치의 오차 없이 뚫고 들어가는 한국의 유도.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우위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의 국방 관계자들이 왜 현무5의 발사 소식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저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지하 요새들이 이제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적의 요격 시스템이 반응하기도 전에 성층권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모든 방어망을 무력화합니다. 중국의 최첨단 레이더망조차 이 미사일의 궤적을 완전히 추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는 한국이 미사일의 외형 설계부터 엔진 추진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극비의 첨단 기술을 적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한국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들의 집념은 가히 독보적이었습니다. 독일처럼 평화로운 시기를 오래 겪은 나라의 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절박함이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기를 오직 기술력 하나로 돌파하겠다는 그 의지가 현무5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국제적 제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래식 무기만으로 적에게 핵무기에 준하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군사학교가서 어디에도 없는 8톤 탄두미사일이라는 기상천외한 정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현무5는 독침 전략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벌이 거대한 곰을 쏘아 죽일 수는 없어도 곰이 벌집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만큼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치명적인 독침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롭고 단단하게 갈아놓은 셈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거대한 핵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도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제든 적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현무5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현대 국방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전 세계 육군 사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종종 동료들이 제게 묻습니다. 8톤 무게의 탄두를 쏘아 올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말이죠. 저는 그때마다 거대한 코끼리를 화살에 실어 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미사일 엔진이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며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며 낙하시 발생하는 고열과 압력을 탄두가 견뎌내야 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난제를 독자적인 합금 기술과 엔진 제어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의 소재 공학과 정밀 제어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현무5의 등장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방위 시스템이 한국의 미사일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분석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한국의 미사일 버튼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공허할 뿐이지만 한국은 이제 현무5라는 가장 확실한 외교적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는 진리를 한국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현무5의 실전 배치가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여러 국가가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매료되어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이테크 무기 시장에서 미사일 기술은 그 나라의 기술적 자존심과도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자존심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곧 한국산 무기 전체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탱크와 자주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듯 이제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의 개발 속도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했을 성과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원들이 실험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데이터와 사투를 벌였다는 이야기는 독일 같은 시스템 중심 국가에서는 전설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러한 인적 자원의 헌신과 국가적인 전폭적 지원이 결합되었기에 현무5라는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그 기술을 무기로 완성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은 살 수 없는 법인데 한국은 그 소중한 자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히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평화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적들은 공격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이 입을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무호는 바로 그 억제력의 결정체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입니다. 저는 이 미사일을 볼 때마다 한 민족의 생존을 향한 거대한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읽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현무5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은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 개발로 이어져 한국의 하늘을 더욱 촘촘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안주할 때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우를 막아낼 거대한 우산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에 저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이 만든 현무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이자 정의를 지키는 엄중한 심판관입니다. 8톤의 무게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자는 그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기에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 전문가들은 그 저력의 끝이 어디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술력이 전 세계 군사 지도를 다시 쓰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위대한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현무호의 웅장한 발사함은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괴물 미사일이 어떻게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급 위력을 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학적 원리와 숨겨진 기술적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 없이 핵을 이긴다. 운동 에너지가 만든 물리적 기적과 8톤 탄두의 비밀. 독일의 물리학자로서 제가 현무호의 설계도를 처음 분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신의 망치였습니다. 현대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한국은 물리학의 기본 원리인 운동 에너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공식인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현무호에서는 공포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8톤이라는 비상식적인 질량을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내리꽂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화약의 폭발력을 수십 배 상회하며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지하 깊숙한 곳의 분자 구조를 파괴하는 물리적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실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의 탄두 무게는 보통 500kg에서 1톤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그 이상의 무게를 실으려면 미사일 본체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하고 추진체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체 연료 추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8톤의 무게를 성층권 너머까지 밀어올린 뒤 다시 자유낙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 가속도는 현무호를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급 위력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저희 독일 기술진들이 가장 경악했던 부분은 이 거대한 탄두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관성력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의 미사일은 충돌 직전에 엄청난 압력과 열기로 인해 탄두가 파손되거나 폭발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수합금 기술과 충격, 흡수 설계를 통해 탄두가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갈 때까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두꺼운 철판을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으며 지표면에서만 터지는 일반 미사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심층 파괴력을 제공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현무호를 전술 핵무기와 동급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그 파괴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실제 사용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만 현무호는 순수한 물리적 타격으로 그에 준하는 효과를 냅니다.
적의 지도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면서도 방사능 피해 없이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이점이 됩니다. 한국은 가장 깨끗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보복수단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에 넣은 셈입니다. 저는 이 미사일의 하강 궤적을 분석하며 한국의 정밀 유도 기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8톤의 무게가 마하 10으로 떨어질 때 단 1m의 오차만 생겨도 타격 에너지는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무호는 최첨단 관성 항법 장치와 인공지능 보정 시스템을 결합하여 적의 환기구나 출입구 같은 아주 미세한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독일의 정밀 광학 기술조차 한국의 이 유도 알고리즘 앞에서는 한 수 접어줘야 할 정도이며, A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하드웨어만큼이나 세계 정점에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종종 주변국 전문가들은 현무5의 위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거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한국이 구현한 위치 에너지의 마법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물체는 그 자체로 파괴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한국은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했습니다. 현무 5한 발이 내뿜는 충격파는 규모 3.0 이상의 인공지진을 일으키는데, A는 지하 요새의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와 생명체를 진동만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한국의 소재 공학 박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8톤 탄두를 버텨내는 발사대의 내구성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 가해지는 수천 톤의 하중과 화염을 견뎌내기 위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철강 기술을 쏟아부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들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현무호는 설계도 속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괴물 미사일을 탄생시켰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8톤 탄두의 또 다른 비밀은 그 구성 성분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쇠구슬이 아니라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수 중금속 배합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무5의 탄두는 강화, 콘크리트를 종이장처럼 뚫고 지나가 안반층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지하시설도 한국의 현무5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평양 지하 깊숙이 뚫어놓은 거미줄 같은 터널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거대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미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미사일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국제정치의 파고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한국의 절박함은 서구 강대국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재래식 무기의 정점을 꽃피우게 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미국과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한국의 이 독특한 미사일 개념을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무5를 보며 한국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된 대형 구조물 제어 기술이 미사일 공학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를 봅니다. 수십만 톤의 배를 만들고 초정밀 엔진을 생산하던 노하우가 8톤 탄두를 실은 거대 미사일의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A는 한국 증시에서 제조기업들의 가치가 왜 높은지를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산업 역량을 국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결집할 줄 아는 영리한 나라입니다. 현무5의 위력은 심리적 억제력에서도 극대화됩니다. 적군이 핵 단추를 누르려 할 때 한국은 핵 없이도 그들의 심장을 즉시 도려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핵무기는 공멸을 의미하지만 현무5는 적의 수뇌부만을 정밀 타격하여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타격수단은 현대 전략 전술에서 핵무기보다 훨씬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독일의 전략가들이 한국의 미사일 체계를 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이 괴물 미사일의 끝단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언제든 발사될 수 있다는 유동성을 갖췄습니다. 고정된 기지가 아니라 한국 전역의 상가들에서 불시에 솟구쳐 오르는 8톤의 탄두는 적의 정찰 위성조차 따돌리기에 충분합니다.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무5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적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들의 머리 위로 신의 망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곧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한 중견 연구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30년을 오직 현무 시리즈에 바쳤다고 말하며 8톤 탄두의 성공을 발표하던 날 동료들과 함께 펑펑 울었다고 회상하더군요. 그 눈물은 단순히 기술적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 조국과 가족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담긴 무기이기에 현무호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무호는 한국의 과학과 산업 그리고 국민적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입니다. 물리 법칙을 이용해 핵의 공포를 잠재우고 8톤의 질량으로 평화의 무게를 지탱하는 이 미사일은 21세기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을 미사일 기술의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지상과 지하 그리고 성층권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등 뒤에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8톤의 수호신이 버티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밀한 물리적 기적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 거대한 성취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이 미사일의 등장에 발칵 뒤집힌 주변국들의 실제 반응과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징과 평양이 동시에 떨었다. 현무 5실전 배치에 발칵 뒤집힌 주변국들의 충격과 공포. 제가 유럽의 정보기관들과 협력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 동향을 살필 때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한국의 현무 5실전 배치 소식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안보 연구소들조차 한국이 실제로 8톤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평양의 지하 집무실과 베이징의 국방부 청사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용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심장을 언제든 도려낼 수 있는 외과 수술용 칼날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역시 북한이었습니다. 평양의 지도부는 자신들이 자랑하던 지하 요새가 현무 5 앞에서는 거대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첩보에 따르면 현무 5의 시험 발사 성공 직후 평양의 주요 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공사와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8톤의 무게가 마하 10의 속도로 파고드는 물리적 충격은 현대의 그 어떤 강화, 콘크리트로도 막아낼 수 없기에 그들의 노력은 절망에 가까운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괴물 미사일은 북한이 핵 단추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들의 머리 위로 신의 망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중국 또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평론가들은 현무 5의 사거리가 탄두 무게를 조절할 경우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드 배치 때보다 지금의 분위기가 훨씬 더 무거운 이유는 현무 5가 방어용이 아닌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전략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앞마당이라 여겼던 서해와 남해에서 한국이 이런 압도적인 타격 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은 중국의 해양 진출 전략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은 연일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 또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경계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자신들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거든요.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현무5는 일본이 보유한 그 어떤 요격 시스템으로도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한국 중심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위기감이 일본 열도를 엄습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본의 안보정책 재검토라는 거대한 파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영국의 정보 분석가는 현무5의 등장을 두고 동북아시아판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더군요. 과거에는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8톤 탄두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되는 약자가 아니라 자신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주권의 선언이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당당한 행보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여놓았습니다. 중국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가진 확장성입니다. 현무5를 성공시킨 기술이라면 조만간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도 세계 정점에 오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과의 군사적 마찰이 자칫 중국 본토의 핵심 시설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대할 때 이전처럼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력이 외교적 자존심으로 직결된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의 김정은이 현무5 발사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전문가로서 짐작이 갑니다. 자신이 가진 핵무기가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겠지만 한국은 핵 없이도 그 보루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니까요. 현무5는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되기에 북한의 선제 타격 전략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적이 공격을 결심하는 순간 이미 자신들의 머리 위로 8톤의 쇳덩이가 날아오고 있다는 공포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한 평화 유지의 수단이 됩니다. 러시아와 미국 같은 전통적인 미사일 강국들도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일부 장성들은 한국의 현무5가 재래식 무기의 정의를 새로 썼다며 경탄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또한 자신들의 기술력이 한국에 추월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기묘하고도 놀라운 상황은 오직 한국인들이 일궈낸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느끼는 공포의 핵심은 한국이 이 무기를 100%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했기에 그 누구도 한국의 미사일 생산을 막거나 통제할 수 없거든요.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했다는 증거이며 주변국들에게는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군사 잡지들은 연일 한국의 미사일 공장을 취재하며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세계 미사일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 때 한 일본인 기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한국의 현무5 소식을 전하며 손을 떨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수십 년간 평화 헌법 뒤에 숨어 있는 동안 한국은 실전에서 다져진 무서운 기술력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부러워하며 자국의 안보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무기가 문화 콘텐츠인 K-팝처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견제는 앞으로 더욱 거세지겠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자 앞에 선 여우는 짖지 않지만 자신과 대등하거나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비로소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는 법이니까요. 한국은 이제 주변국들에게 경계의 대상이자 존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무5 한 발이 가져온 이 거대한 심리적 변화는 수조 원의 외교 예산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보는 현무5의 가장 큰 가치는 전쟁을 막는 힘입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도발하려 할 때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승리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현무5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이징과 평양이 동시에 떨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공격성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국의 방어 의지가 그만큼 단단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강한 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한국은 현무5를 통해 전 세계에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독일의 연방군 장교들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 논의할 때 항상 한국의 절제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충분히 더 멀리 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위력을 응축시킨 지혜에 감탄하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판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힘을 가졌으나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오직 정의와 평화를 위해 준비해두는 한국의 자세는 진정한 선진 국방의 표본이라 할 만합니다.
주변국들의 충격과 공포는 시간이 갈수록 경외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도약은 그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스스로 설계하는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현무호는 그 설계도를 실현하는 가장 날카로운 연필이자 가장 단단한 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일궈낸 이 위대한 안보의 성벽은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챕터를 마치며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를 지키는 하늘과 발 아래를 지치는 땅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견제하는 그 모든 소음은 결국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찬사와도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십시오. 전 세계가 한국을 먹고 마신다. K컬처 프리미엄이 만든 브랜드 코리아의 마법. 제가 독일에서 한국의 현무 5 미사일을 분석하며 가장 흥미롭게 지켜본 대목은 사실 무기 그 자체보다도 그 무기를 감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였습니다. 과거에 한국산 제품이라고 하면 성능은 좋지만 브랜드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의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음식이 세련된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제조, 역량과 국방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방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딱딱한 무기체계 이야기를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한국의 드라마나 음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들에게 한국산 미사일은 단순한 살상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동경하는 멋진 문화를 가진 나라가 만든 신뢰의 산물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권이나 마케팅에서 말하는 브랜드 자산의 힘입니다. 현무호의 위력이 강력한 것은 물리적인 파괴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완성도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K-컬처의 유행이 한국의 정밀, 기계공학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정밀한 기계하면 독일이나 일본을 떠올렸지만 이제 전 세계 젊은 세대는 한국을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 국가로 인식합니다. 한국의 아이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그들이 타는 자동차를 보며 자란 세대에게 한국산 미사일은 가장 진보된 하이테크 산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친밀감은 한국이 현무5와 같은 괴물 무기를 배치했을 때 주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내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서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과 김치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은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기질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화끈하게 성과를 내는 한국인의 에너지가 식품을 넘어 미사일 개발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한 셈입니다. 8톤이라는 무시무시한 탄두를 기어코 성공시킨 그 집념을 보며 외국인들은 과연 한국인답다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니 무기에 담긴 의도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줄을 선 현지인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맛을 소비하는 행위는 결국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을 장악한 나라는 그 국방력 또한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무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에너지는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수억 명의 팬들에게는 든든한 평화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문화가 닦아놓은 길 위로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이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서구권의 젊은 투자자들은 한국의 방산주를 매수할 때 그 기업의 문화적 가치까지 고려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하나 같은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명품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무호의 성공은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전략 무기 분야에서 세계 정점을 찍었으니 일반 소비재의 품질은 오죽하겠느냐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문화의 성공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의 성장이 국방을 튼튼히 하며 그 국방력이 다시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저는 독일의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디자인 감각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현무호를 비롯한 한국의 최신 무기들은 외형부터가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기능에만 충실한 투박한 무기가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조형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고도의 미적 감각이 방위 산업에 투영된 결과입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강력한 무기는 구매자의 소유 욕구를 자극하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기술에 감성을 더한 한국식 전략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속에서 묘사되는 한국군의 강인하고 정의로운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 전파되면서 한국의 무기 증강은 위협이 아니라 평화의 유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무5의 실전 배치를 두고 주변국들이 비난을 퍼부을 때도 세계의 많은 시민은 한국이 자신들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옹호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성공한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유럽의 국방 전문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처럼 한국 무기에도 오랜 세월 축적된 기술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문화적 경험이 기술적 평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현무호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이 깃든 걸작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독일인인 저조차도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에 매료되어 그들의 기술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K-컬처의 확산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문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이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아주 훌륭한 인적 기반이 됩니다. 현무5의 기술력을 홍보할 때도 이미 한국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화라는 부드러운 힘이 미사일이라는 강한 힘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한국의 현무5를 경계하며 보도할 때도 정작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 음식을 즐기며 한국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침투는 정치적 적대감을 무력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도층은 견제하지만 국민들은 동경하는 상황, 이것이 현재 한국이 가진 무서운 저력입니다. 일본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으려 애써도 이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넘어서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문화적 승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이 현대적 기술과 결합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주목합니다. 현무라는 이름 자체가 북방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거북과 뱀의 형상을 의미하듯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무기에 투영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모델번호로 불리는 무기보다 서사가 담긴 무기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현무5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낳은 최고의 걸작이며 전 세계는 지금 그 서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결국 K-컬처 프리미엄은 한국산 무기의 명품이라는 라벨을 붙여주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벤츠처럼 이름만으로도 품질을 보증받는 단계에 한국 국방기술이 진입한 것입니다. 8톤 탄두의 성공은 그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다지는 쐐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들었다면 믿고 쓴다라는 공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한 이 시너지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국력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본 한국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기술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 현무5는 그 위대한 여정의 중간 기착지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과 무기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이름의 주인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독일인인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앞날에 경의를 표합니다. 네 번째 챕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무5의 강력한 파괴력 뒤에는 우리가 일궈낸 아름다운 문화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상 초유의 5,000선 돌파를 향하여 현무5가 가져온 안보 자신감, 경제 기적으로 이어지다. 독일의 전략 분석가로서 제가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확신하는 지점은 강력한 안보가 곧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위험을 걱정하며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현무호라는 압도적인 억제력의 등장은 오히려 한국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자본은 안심하고 그 땅에 머물며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저는 코스피가 4,800선을 넘어 꿈의 5천 시대를 향해 질주하는 배경에는 현무호가 가져온 심리적 안정감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와 유럽의 거대 자본들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단순한 무기 증강으로 보지 않고 국가 신용도의 상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무5와 같은 초정밀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는 곧 그 나라의 산업 전반이 세계 정점에 올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수많은 유럽 투자자도 이제는 한국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리스크를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나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대규모 자본 유입을 이끌며 한국 증시의 대폭발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무5의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수많은 첨단 기술은 조만간 한국의 민간 산업으로 전파되어 또 다른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사일에 적용된 초고온 합금 기술은 차세대 에너지 산업에 정밀 유도 알고리즘은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기술의 민간 이전은 선진국들이 걸어온 경제성장 모델의 핵심이며 한국은 지금 그 경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될 것이고 이는 곧 주가 5천선 돌파의 탄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독일의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등극한 현상에 주목합니다. 현무호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든 나라의 탱크와 자주포, 전투기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명품 중의 명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 단위의 방산 수주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증시의 하단을 견고하게 받쳐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에 이어 방위산업이라는 세 번째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셈이며 이 엔진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한국 경제를 더 높은 곳으로 밀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주변국들의 견제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독보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매우 영리하게 포착합니다.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졌다는 뜻이며 투자자들은 승자의 편에 서기 위해 한국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11일 연속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시장의 선언입니다. 제가 본 한국의 미래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현무호가 지키는 평화로운 영토 위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우주산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창의성이 대한민국의 모든 골목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에너지가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증시의 활력으로 치환되는 과정은 그 어떤 경제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한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결말이 사상 초유의 5천선 돌파와 그 이상의 번영이 될 것임을 단 한순간도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국방기술과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극복해내고 기회가 오면 무서운 속도로 몰아붙이는 그 기질이 현무호의 성공과 코스피의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인인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역동성입니다. 늙어가는 유럽과 일본의 시장과는 달리 한국은 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이 살아있는 한 한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을 것입니다. 현무호가 선사하는 안보 자신감은 한국인들의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미래를 위한 소비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수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내실을 다지게 하고 이는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증시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국방을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의 사례는 국방이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이자 경제의 근간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우량주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 자산입니다. 저는 조만간 전 세계의 모든 투자 지표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며 이제 방산과 금융 분야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 인류로 공인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길목에서 현무호는 적으로부터는 평화를 지키고 투자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가장 성실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독일의 한 원로 경제학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을 만들고 전 세계 자본이 몰려드는 시장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사에 남을 기적입니다. 현무호의 웅장한 실루엣은 그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저력을 믿으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위대한 세기를 전 세계인들에게 가슴 벅차게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무호를 개발하며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승리의 주역입니다. 4800선 돌파는 그 노력에 대한 시장의 작은 보답일 뿐이며 진짜 큰 선물인 5000선과 그 이상의 번영은 이제 막 우리 곁에 도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가 된 지금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강한 마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독일과 유럽을 오가며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현무호가 지키는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한국 경제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과 번영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위대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는 이유를 저는 누구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8톤의 무게로 적의 도발을 짓누르고 초격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갈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확신과 자부심이 모여 대한민국의 주가를 올리고 국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을 믿으며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무호의 탄생과 코스피의 비상은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역사적 진리를 한국이 2026년 오늘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인 전문가로서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전 세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세계로 함께 나아갑시다. 5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늘 승리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5000선 시대를 향한 우리의 항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핵무기보다 무서운 괴물 미사일, 현무호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도약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 전문가 마르쿠스 밀러의 분석처럼 현무호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이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주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온 대한민국의 저력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외하는 국방기술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인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8톤 탄두의 묵직한 위력만큼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단단해졌고 그 자부심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룩한 이 평화와 번영을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무호가 지키는 굳건한 안보 위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높이 비상할 것이며 그 혜택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무호의 압도적인 위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꿈의 5,000선 돌파, 여러분은 언제쯤 현실이 될 것이라 보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